자,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이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이나 프레젠테이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를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소 선생이 했었던 거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포맷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논문을 정리해서 만든다,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통상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예를 들면 서론은 한 2페이지, 그다음에 임라드 형태로 정리를 하는데 서론, 인트로덕션은 한 2페이지, 메소드 한 2~3페이지, 그다음에 리절트 한 3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 그 정도. 그다음에 디스커션 또 뭐 3페이지에서 한 4페이지 정도, 그 정도 식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하거나 이해하거나 쓰거나 그럴 때 이 PPT로 제가 정리를 해보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업계 룰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보내준 내용은 이제 그 내용 맞춰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발표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할게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면 더 인양 퍼스널리티, 음양, 심리 아니면 음양 특성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From biopsychological perspective.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두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해서 뭐 그 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적인 얘기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이론론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소 선생은 아마 심신이론론 얘기 들었었을 텐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몰랐었을 겁니다. SPQ는 심신이론론을 기반으로 해요. 교수님 진짜 그래요? 예. 논문으로 나온 게 있어요? 네, 내가 얼마 전에 썼어.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퍼블리시가 됐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신이론론적인 관점에서 음향을 보는 거야. 뭘 써서? SPQ라는 걸 써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한의학과 소속하고 이름 이런 것들을 항상 첫 페이지에 써줘요. 그래야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논문 요약을 일단 먼저 합니다. 앱스트랙 내용을 요약을 한 건데요. 요거는 통상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 편하라고 내가 한 겁니다. 백그라운드. 자, SPQ를 사용해서 생리심리학적인 연구, 병리학적인 연구, 신체학적 특성들을 다 연구를 해왔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불편한 게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더 쓰기 좋게. 메소드는 어떻게 되느냐? 검사를 일단 만들었어.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학생 27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생 27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검사를 했는데 예전에 있던 SPQ하고 새 SPQ, 그 다음에 TCI 이 세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논문에서는 올드는 OSPQ,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SPQ 이렇게 하고 새 거는 revised SPQ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RSPQ가 새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 분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논문을 보면 통계 분석에다가 질려버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통계를 다 때려넣은 이유는 뭐냐면 신뢰도하고 타당도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가 t-테스트를 어떻게 돌리지? 팩터 분석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고민하지 마요. 그냥 이 통계는 왜 했냐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15문항 3개의 하위 척도를 새로 만들었다. 새로 만들었다. 아주 좋아. 두 번째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SPQ 척도하고 음양 성격. 그러니까 성격을 가진 사람, 양 성격을 가진 사람 있죠. 자, 이런 것들에서 보니까 척도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거하고 음양이라고 하는 우체통이라고 하는 거. 자하고 우체통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자는 숫자로 돼 있는 거, 우체통이라는 것은 그룹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하고 우체통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로 확인을 해보고 우체통으로도 확인해보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음양이라는 게 괜찮은가, 음양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가를 뭘 사용해서 TCI라는 검사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봤어. 왜? 과거에 SPQ를 만들고 확인을 계속 해보니까 TCI하고 아주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어. 그래서 TCI하고 확인하면 심리적인 특성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컨클루션은 어떻게 했느냐, 음양심리를 위한 좋은 검사야 동서 비교 연구나 통합의학 연구에 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다야. 그래서 처음 읽어보는 사람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면 너무 쉬워 보여. 설마 싶은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머리에다 놓고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음양이란 뭔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묻습니다. 야, 음양이 뭐야? 한마디로 해봐 라고 하면 열의 아홉, 열의 열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음양이란 건 말이에요. 황제 내경에서 보면 음양자 천지지도 만물지간기 변화지 부모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설명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양이 뭐야 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을 했는데 SPQ를 쓰니까 너무너무나 쉽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음양이 뭐야 라고 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설명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 입장에서 중학교 1학년 딸이에요. 왜? 아빠 우습게 알고 아빠 하는 얘기 정말 가짜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야, 서로 정반대야. 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줄. 특징이나 물질인데 일단 두 개가 있어. 두 개인데 뭐야? 서로 정반대야. 근데 둘이 되게 밀접해. 밀접하면서 정반대가 되는 거. 속성이나 물건이나 그거야 라고 했더니 그거 되게 쉬운데? 라고 했습니다. SPQ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철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과학기술의 기본 이론으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거는 불하고 물, 동전의 앞면과 뒷면, 해와 달, 남자와 여자 등등으로 얘기가 되죠. 이게 뭐예요? 다 똑같아요. 정반대이면서 서로 보완해요. 두 개의 대표적인 거예요. 특징이나 물건을 말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게 연구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고요. 이해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음양 설명이 너무너무 쉬워. 근데 왜 안 됐느냐? 음양이 철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과학, 기술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에 맞춰서 뭘 정의를 하고 싶으니까 말이 복잡해져. 그래서 심플하게 보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음양이란 뭐냐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요. 자, 이 연구의 이제 서론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서론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어. 첫 번째, 음양이라는 것은 동양 철학, 사회학 등등에 있어서 기본 이론이었지만 연구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었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음양이라고 해서 영어로 음양 이렇게 썼죠? 배우기를 인양이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저는 음양이라는 단어를 써야겠다고 미친 듯이 이제 논문을 이걸로 쓸 겁니다. 왜? 우리 개념이니까. 개념은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양은 상반되면서도 보완적인 두 개의 특성이나 물질을 말합니다. SPQ를 사용해서 음양의 조작적 정의와 임상 특성, 서양 심리학과 비교, 신체적 특성을 확인했어요. 이게 테이블 1에 있습니다. 그런데 SPQ의 기존 게 문제가 있어. 첫 번째, 리커르트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좀 고민스러워. 그리고 문항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성별이나 연령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문항에 있는 내용은 예를 들면 중학생도 이해해야 되고요. 60세 노인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타당도의 개선이 필요해요. 기존에 있는 SPQ가 생각보다 타당도가 엉망이야. 아니 그런데 워킹해요? 네, 워킹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타당도를 개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새롭게 음향에 대해서 특성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 확인된 특성들을 어떻게 써요? 추가하고 정리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새 SPQ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음향은 동양의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앞으로 침이나 한약, 협진, 다문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연구든 간에 어떤 임상이든 간에 SPQ 하나만 넣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음향을 썼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검사 하나를 넣는 걸로. 시판되는 검사는 20문항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SPQ 총점하고 BC2에 있어서 생리심리적 특성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테이블 1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버롤이라고 있는 게 이게 이 아래 세 가지 척도 BC2를 합한 겁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이런 특성이 있고요. 자, 그룹과 양 그룹의 특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양 그룹의 특성에 있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서양 심리학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양이 뭐예요? 아, 이런 거예요. 성질을 특성을 설명하고요. 각각 어떤 식으로 다른 양방 검사와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한 거예요. 오, 그러면 이런 것들만 알면 음향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양방 닥터를 만나던가 아니면 심리학하는 분을 만났을 때 이 논문 하나만 던져주고 자 읽어오세요 하면 음향에 대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로컬에서 심리검사를 임상심리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연구 방법을 보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2페이지입니다. 일단 280여 명에 있어서 옛날 SPQ 그리고 새거 그리고 TCR을 함께 사용을 했고요. IRB 승인을 받았습니다. 옛날 거는 요런 특성이 있고요. TCR는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새로운 거는 R이라고 일단 쓴다라고 그랬죠.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발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타당화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파일럿하고 프리리미너리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 연구를 해서 한 6명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한 75문항에서 정리를 했어. 그래서 68문항으로 바꾼 다음에 파일럿 스터디를 해서 한 50명을 가지고 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30문항을 한번 골라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실제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으면 되지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사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30문항에 있어서 아이템을 각자 분석을 해서 30문항을 선택을 했고 또 30문항에서 또 줄여나갑니다. 요인 분석이라고 하고요. IRT,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 되게 어려운 통계인데요. 딴 게 아니에요. 척도가 몇 개가 있고 각각의 중요한 문항이 몇 개야라고 선택하는 데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돼서 최종적으로 15문항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좋아라고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요인 분석은 요인 분석인데 뭐야? 얘는 찾아내는 요인 분석이 아니고 좋니라고 하는 확인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컨펌 한다라고 해서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찾아볼다라고 하는 explorative 해서 EFA, 요거는 CFA라고 하죠. 자, T테스트는 남녀 그룹 간 차이를 보고요. 상관관계는 관련성을 보고요. 아노바는 그룹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을 때 척도는 두 가지로 본다라고 그랬었잖아요. 통계를 볼 때 하나는 뭐예요? 자, 두 번째는 우체통이 있겠죠. 자하고 우체통이 있는데 자를 볼 때는 코릴레이션을, 우체통을 볼 땐 뭐예요? 아노바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ANOVA를 사용했을 때 음인, 평인, 양인으로 나누었을 때 점수에 차이가 있냐 확인하고요.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느냐, 점수의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냐 나쁘냐를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구조 차이, 관련성 차이, 프로파일이라고 있죠. 자,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느냐? 테이블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결과도 그런 식으로 맞춰 보여드릴 겁니다. 통계 패키지는 SPSS 하고요. M+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통계를 제대로 돌리기 전까지는 M+는 볼 일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네, M+를 우연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1, 2, 3, 4, 5, 3, 4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피험자의 특성은 이렇게 돼요 라고 합니다. 서경이가 예전에 보여줬을 때는 그냥 내용을 그냥 그렇게 정리를 했었었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했었었죠. 잘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한 페이지에다가 하나를 할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설명을 볼게요.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니? 보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분포가 어떻게 돼? 나이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성별 차이가 별로 없네? 오이 됐어. 아주 좋은 샘플이야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15문항 세 요인으로 돼 있다. 3개의 하위 그룹이면서 15문항이야 라고 했죠. B, C, E라고 하는 3개의 하위 척도가 있고요. 이 하위 척도별로 얘네들이 서로 잘 묶여 있니? 라고 보는 게 이거예요. 이것만 보면 돼. 잘 묶여 있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괜찮네. 그리고 요 B, C, E의 서로 상호 관계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구조가 괜찮아. 자, 이번에는 남녀에 있어서 이 점수들의 차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점수 차이가 있는가? 아무튼 볼 때는 항상 별표만 보면 됩니다. 딴 데 볼 필요 없어. 별표만 보세요. 자, 별표를 보면 HA하고 이모션하고 이모션이라는 거 있어. 남녀 차이가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남녀 차이가 생겼네. 그러면 어떡하지? 봤더니 HA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거에 있어서 원하지 않지만 성별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T값은 그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냐라고 보는 건데 마이너스 3이었고 옛날 거는 마이너스 4.7, 4.7일 만큼 컸는데 여기는 3.18 정도야. 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별 차이를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역할을 하겠구나. 딱 그 정도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남녀에 있어서 차이를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검사들과의 관련성을 본 거예요. 자, 한번 요거 아래부터 봅시다. 요 아래는 옛날 거하고 새 거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요게 옛날 거예요. R 붙은 게 새 거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총점은 0.6만큼 비슷해. 얘는 0.66만큼. 0.34만큼, 0.6만큼 비슷해요. 자, 코릴레이션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하니? 별표가 있니? 있어. 두 번째,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하면 정의 상관계. 커질 때 같이 커지고 작아질 때 같이 작아지는 거면 정적 상관이죠. 이런 게 있느냐 아니면 정반대냐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봐요. 여기에선 다 플러스입니다. 세 번째, 숫자의 크기를 봅니다. 0에서 1 사이를 보거든요. 0.6이면 꽤 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다 작다까지 해서 총점은 말이야 0.6 정도 비슷해. 예전 거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냐? 새로 만들어진 거에 있어서 TCI하고의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총점에 있어서는 NS와 HA의 상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별 뜨고, 두 번째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세 번째 값이 0.4 정도쯤 돼야 돼. 그렇게 나왔어. 오케이. 잘 만든 거야. 그리고 하위 척도에서도 보겠습니다. B라는 척도, C라는 척도, E라는 척도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B라는 척도는 HA하고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고요.
이모션이라고 하는 E는 NS와 포지티브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특징적인 것들도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똑같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B, C, E가 정확하게 무슨 개념인지 몰라? 라고 하면 요 내용들을 쭉 설명한 걸 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얘는 말이야. PS가 0.4로 해서 관련성이 높아. 그러니까 얘는 꾸준하게 뭘 잘하는 사람일 거야. 얘는 SD하고 0.35 정도 돼. 얘는 본인 스스로 뭔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수치는. 그 의미들을 요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봅니다. 그러니까 그 소 선생이 지난 시간에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어떤 캐릭터는 B 점수가 높아라고 하면 높으면 요런 게 다 높은 거예요. 요거는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B, C, E의 특성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RD하고는 0.4, PS하고는 0.4, SD하고는 0.3만큼 정적 상관이 있어. 그러면 요 특성들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협조적이고 사회적이고 뭐 하나를 꾸준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특성이야가 B입니다. 반대로 E라는 걸 봅시다. E는 뭐야? RD하고는 상관성이 살짝 있고 PS하고는 없어. 반대야. 없다는 게 아니라 반대야. SD하고도 반대야. CO하고도 반대야.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남들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잘 자극하면서 빨딱빨딱 화를 낼 수도 있고 불안정한 게 높고 남들한테 적대적으로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논리적일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이제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객관적으로 볼 땐 이런 검사들하고의 관련성으로 항상 봐요. 자, 다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5번째 결과는 뭐냐? 음인양이라고 이번에는 그룹으로 만들었어. 앞쪽은 자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그룹이에요. 자, 우리가 뽀로로 봤을 때 루피하고 패티를 봤었잖아. 루피는 어떤 특성이야? 패티는 어떤 특성이야? 있었었죠? 걔네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프로파일을 갖고 있느냐 보는 거예요.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헷갈리는데 통계적으로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미드 보면 형사가 나와서 확인하죠. 이번에 살인 사건이 났는데 환자는 이런 프로파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프로파일러가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인종은 약간 아시안일 것 같고 아시안이긴 한데 할아버지 때에서 이민을 왔을 것 같고 키는 어느 정도 되고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직업은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인이라고 한번 봅시다. 양그룹, 양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빨간 거에 돼요. 새로운 걸 쫓아다니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점수는 좀 낮고 사회적인 점수는 높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요 세 가지 특성을 놓고 대충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활발하고 잘 움직이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자, 필터를 잠깐 없애볼게요. 자,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말한 양인에 비슷하겠어요? 무슨 색깔? 노란색, 보라색 그쪽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양인이에요. 파란색이 양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초록색이 음인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오늘 다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캐릭터거든요. 작업을 해왔었어요. 자, 그래서 양인은 그런 사람이야. 음인은 정반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걸 쫓아다니는 것은 되게 약하고 무서우면 도망가는 걸 잽싸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건 조금 좀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는 이런 프로파일링이 옛날 SPQ에서도 그대로 나왔었거든. 음인 양인 특성으로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프로파일이 나온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이쪽에 있는 건 뭐냐면 양인하고 음인을 봤을 때 하위 척도가 다 높고 다 낮은 걸로 나와요. B도 C도 E도 다 낮게 나오는 프로파일이 양인, 음인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파일대로 나와요 라고 해서 점수의 차이와 프로파일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자도 한꺼번에 봤고 미안해요. 오늘 자꾸 목이 잠기네. 우체통도 한꺼번에 본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참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논의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논의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요점 정리 위주식으로만 보여드렸습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논의는 여러 개를 써요. 한 3페이지, 4페이지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짧게 해드렸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SPQ, 여기에서는 RSPQ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야? Robust Subscale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데 4포인트 리커트 스케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4점 척도입니다. 많이 그래? 안 그래?를 4점 척도 1, 2, 3, 4 통상 0, 1, 2, 3을 놓고 확인하는 점수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로 만들었고요. 로버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건 요거는 통계할 때 통상 이렇게 합니다. 스트럭처가 그 구조가 3개로 나오는 게 되게 괜찮아 라고 했었을 때 통상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계적으로 괜찮은 거야 라고 했을 때 통상 로버스트 스트럭처, 로버스트하다라고 많이 씁니다. 탄탄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고 활용성도 보다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B나 C나 E 척도라고 하는 하위 척도들을 TCR을 사용해서 의미를 설명했고 자, 이 부분은 자에 대한 겁니다. 이 아랫부분은 우체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음인하고 양인에 있어서 심리, 신체, 임상, 침, 한약 사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쓰면 될 거예요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연구도 한계가 있겠죠.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타당을 해야 돼. 검사, 재검사도 해야 되고 남녀 차이도 봐야 돼. 그리고 옛날에 SPQ를 가지고 했었던 이런 것들하고 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나 연령에서 확인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놀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다른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사이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느냐? 0.681이라고 꽤 괜찮은 정도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어요.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냐? 고등학교 2, 3학년이에요. 1, 2, 3학년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고등학생을 지나봤죠? 고등학생이 안정적인 심리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엄청 잘 바뀌죠. 되게 발달이 빠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도 되게 안정적이야 라고 하는 거 일부러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5개월 전후 검사를 해봤어요.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생들은 지금 측정해다 지금의 특성을 6개월 있다 그대로라고 볼 수 있나요?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잘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검사, 재검사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통상 검사, 재검사는 2주 내지는 4주 정도 하는 게 통상 국룰입니다. 근데 여기는 5개월 했죠. 어마어마하게 긴 거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에 있어서도 다른 검사하고 비교해 봤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검사가.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 거예요. 쓸만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뭐냐면 그 본문에 있어서 음인, 양인별로 음인과 양인에 있어서 치료와 관련된 걸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음인이라고 하면 하위 30%일 점수인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HA는 높고 NS는 높다라고 우리가 가르쳐 줬어. 정리해 보기를 얘는 내성적인 애야 라고 했어. 이런 애들은 이러한 한약을 쓰면 돼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인삼,
뭐 등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양인에 쓴다라는 약이고요. 얘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 소화를 잘 시켜주고 뭐 등등등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과거 연구에서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써준 겁니다. 양인은 이런 심리적인 특성이 있고 이런 한약을 쓰면 되고 이런 한약은 이런 양리적인 특성이 있어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따로 예전에 논문 하나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검사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죠.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인과 양인에 있어서 각각 요런 침을 쓰면 돼요라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쓰실 때는요. 침자리는 이렇게 스탠다드 단어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HT7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임상적인 얘기까지 한꺼번에 하고 끝냈지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드린 건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항상 질문응답 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발표와 관련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1시간이면 쉬는 시간 이런 거 빼고 다 몇 분이에요? 저희는 50분으로 잡습니다. 5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50분 하려면 질의응답을 한 10분, 15분 정도 통상 생각하니까 빼고 그럼 얼마예요? 35분 안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간표를 잡습니다. 그럼 만약에 35분 발표하는데 인트로덕션, 메서드, 리절트, 디스커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트로덕션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메서드 한 5분 정도, 리절트 한 20분 정도, 그 다음에 컨클루션 한 10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을 잡습니다, 통상.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시간을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채우는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발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계속 발표를 하려고 교수님이 시킬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놓으시면 발표하기가 편할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도 이거에 맞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체계화하는 걸 연습을 해보다 보면 나도 그런 식으로 체계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칠게요. 자, 발표는 그 정도로 맞춰 놓고요.